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의 강연 주제 사장님 왜 사업을 하십니까의 저자 한영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목적중심 경영 디자이너로서 그들만의 민주화 경영으로 100년 기업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소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소개할 대한민국 중소기업 목적경영 제안서 사장님 왜 사업을 하십니까의 도서를 출간하게 되었고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500사의 목적경영 인증기업을 탄생시키겠다는 구체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997년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현재까지 27년간을 수성해 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경기도 화성시 화성경제인 포럼을 직접 창업하여 운영위원장으로 2016년에는 화성경영자 인문학습원을 창업, 인문학습원 원장으로 화성시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을 만들어 10여 년을 자원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연고로 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직접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화성경제인 포럼이 명품 포럼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화성경영자 인문학습원이 전국 상공인이 부러워하는 품격 있는 경영자 인문공부 플랫폼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좋은 환경과 유명한 강사진이 아니라 명확한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이를 달성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문화적 족적을 남길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경영자로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창업과 동시에 찾아온 IMF, 금융위기 등 여러 차례 어려움과 각성사건을 겪으면서 돈과 명예, 부를 쫓으려 했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 너는 왜 사업을 하니? 였습니다. 오늘의 이 책과 이 강연이 있게 된 동인이었습니다. 이후 경영자를 위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해 오면서 저는 수많은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다양한 중소기업 사장들과 만나면서 습관처럼 그들은 왜 사업을 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목적중심 경영과 목적중심 리더십, 서적은 물론 논문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낯선 용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목적중심 경영인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의 미래를 상징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근엔 잘 나가고 있지만 한때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살려낸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는 자신의 저서 힛 리프레시에서 회사가 다시 살아난 생환의 비밀을 길 이름의 복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서 길 이름을 복원하지 못해 소니, 노키아, 코닥처럼 한때는 시대를 이끌던 수없이 많은 유명한 기업들이 사라져간 것입니다. 그동안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실증주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성공에서는 미래의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증명한 것처럼 상상력의 스토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 스토리의 세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구성주의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과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신성하고 숭고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마지막 주자는 사람과 대적할 수 있는 AGI, 인공지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챗 GTP의 개발사 오픈AI의 대표이사인 샘 알트만이 예고 없이 이사회의 해고 통지를 받았다가 복귀하는 해프닝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봉준호 감독도 설국열차를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제어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짝 다가온 인간이 제어 불가능한 AGI의 위험성에 대한 견해 차이,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AI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영자는 이제 전통적 경영 방식은 크게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생산성과 품질의 민주화로 더 이상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쟁의 패러다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과 브랜드 가치로 존재의 비즈니스 모형과 제품, 서비스를 정렬할 수 있는 AI와 인간지능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통적 카리스마 경영과 목적 중심 경영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며 노력을 싫어하고 충분한 감독과 보상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경영자들은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종업원들은 그 시스템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대안으로 인센티브 경영을 추구했지만 올리버 하트가 주장한 주인 대리 모형에서 지주인 경영자는 소작인들은 능력만큼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소작인인 종업원은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계약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7년 미국의 영향력 있는 경제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는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의 최우선 의무는 회사의 주주 이익에 대한 것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 동의하고 이를 기업의 사명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는 밀턴 프리드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 창출이라는 이론으로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하던 BRT가 20여 년이 지난 2019년 8월 19일 총회에서 써리 밀턴 박사 미안합니다로 시작한 회장 수락 연설에서 이제 기업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통해 창의성을 통해 성공하고 의미와 존엄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이 새로운 기업의 사명으로 선포되었고 200여 명의 CEO들이 이에 서명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사망 선고와 목적 경영 시대의 도래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에 관계자들의 충돌 시에 우선순위를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공동체, 주주 순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reat Place to Work이라는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 60여국에서 10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23년 MZ세대들이 화두는 조용한 사직이었으며 목적이 직장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첫 번째 동인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당신은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가? 당신이 하는 일이 즐거운가? 라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라도 부정적이라면 언제든지 그들은, MZ세대들은 조용한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목적 중심 리더십의 저자 닉 크레이그는 수많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만약 당신을 이끄는 목적을 몰랐다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명확성, 집중력, 자신감을 들었습니다. 첫째, 명확성은 경영자가 목적을 찾고 목적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비전이 명확하게 보이며 지금까지 직감적으로 보이던 세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집중력은 목적이 분명한 리더는 목적을 둘러싼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타자가 볼 수 없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했습니다. 셋째, 자신감으로 목적으로 무장한 리더는 조건적 자신과는 다른 근원적 자신감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코틀러는 지금까지 마케팅의 필수 조건으로 네 가지의 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최근에 한 가지 P를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인 purpose였던 것입니다. 이제 목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100년의 1등인 코카콜라를 꺾어 화제가 되었던 펩시콜라 CEO였던 인도 출신 인드라 누이의 목적 중심 경영의 성공 사례는 유명합니다. 그녀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영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성과를 쫓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녀는 코카콜라를 경쟁자가 아닌 식음료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스파링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목적 경영의 플랫폼 전략으로 코카콜라를 넘어 식음료 분야의 존재 우위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목적 중심 경영은 전통적 경영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 경영에서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숭고한 목적에 의해 동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 경영에서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목적과 의미 있는 일을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전통적 경영에서는 사람들은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조직의 이익과 공유된 목적을 위해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 경영에서는 사람들은 현 상태 유지를 원하지만 도전에 참여하고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리인으로서 문제를 극복하고 주인공으로 직장에서 성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경영자들이 목적 경영에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지를 포춘 기업 CEO 44명에게 물었습니다. 크게 5가지 이유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나는 진정성 있는 경영자인가? 두 번째가, 나는 변화를 이끌 적임자인가? 세 번째가,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 있을까? 네 번째가, 구성원들이 믿고 따라줄까? 마지막 5번째가, 주주와 경영층이 믿어줄까? 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유인 나는 진정성 있는 경영자인가의 질문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전 과감히 목적 경영을 그만두라 권하고 싶습니다. 진정성은 목적 경영의
충분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진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은 우리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입니다. 경영자에게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 일관된 행동과 노력이 구성원의 마음에 받아들여져 정서적으로 반향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순간이 바를 정자로 시작한 진정성이 정정자로 바뀌는 순간이며, 경영자의 진정성이 믿음으로 구성원의 마음에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사실로 다가와 변화의 열매인 진실을 맛볼 수 있는 사회과학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 중심 조직에는 반드시 조직의 목적 선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조직의 사명 또는 조직의 정신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디즈니사의 목적 선언문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이에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여 행복을 창조하게 한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타자의 욕망인 자신의 정신 모형대로 세상을 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그 끈을 놓아버려 멘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타자의 욕망으로 세상을 보는 지도가 아니라 자신의 본래성인 목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동 업데이트되는 정신 모형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조직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조직의 존재 이유, 기업이 세상에 남기고자 하는 유산을 표현하는 목적 선언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직의 목적 선언문은 조직의 사명, 조직의 나침반, 조직의 정신 모형 2라고도 부릅니다. 목적 선언문을 이루는 구성 변인으로는 목적, 사명, 비전, 가치관이 있습니다. 목적에 대한 각성인 소명의 부름으로 존재의 이유인 목적을 찾고, 목적 달성의 과업인 사명으로 조직만의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으로 목적의 중간 기착지인 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의 선순환입니다. 목적 선언문을 정리해보면 개인의 경우 왜 사는가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가치관이고 성품이며, 살면서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비전입니다. 기업의 경우 왜 존재하는가가 목적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할 것인가가 가치관이며 조직의 성품에 해당하는 조직 문화입니다. 어떠한 성과와 유산을 남길 것인가가 조직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멋있는 형용사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중간 기착지이며 중간 목표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리더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의 향기인 진성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진성 리더십을 자신 있게 소개하려 합니다. 목적 경영의 DNA인 진성 리더십은 리더십의 반란이며 리더십의 민주화입니다. 진성 리더십은 지금까지 스타일을 강조하는 리더십과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진성 리더십의 오센티시티는 어서십과 어원이 같습니다. 진성 리더십의 영향력의 원천은 리더 자신의 원본 제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신만의 철학과 스토리가 담긴 목적 선언문 또는 정신모형 2의 존재 유무에 있습니다. 진성 리더십의 태반인 컴패션, 긍휼감은 컴과 패션의 합성어로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진성 리더는 긍휼과 목적의 상호작용을 통해 약속한 변화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진성 리더에게 몸은 긍휼의 태반이고 존재의 목적은 이 태반에서 키워지는 정신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에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내 몸 안에 또 다른 상처가 있는 아픈 아이를 은유적으로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몸 안에 성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 몸 안에 성인 아이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을 생존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겐 고난은 가혹하고 처절한 시련이자 저주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성 리더로 태어나려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아픈 성인 아이도 온전하게 자신으로 받아들여 환대할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진성 리더의 영향력의 비밀, 리더십 임재에 관한 이야기로 리더십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17장에 태상부지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임금은 백성들이 임금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는 뜻입니다.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요순시대에 임재 리더십이 실현되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재란 구성원이 리더를 존경하여 리더의 생각과 리더 자신을 구성원의 마음에 담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구성원들의 마음에 담긴 리더는 머리에 담긴 리더와 달리 구성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자발적 영향력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목적 중심 경영과 ESG 경영과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질의 사전적 정의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ESG의 본질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상처를 낸 자연과 공동체, 구성원을 치유해 줘야 하는 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상처낸 자연 상태계를 치유해야 하며 공생하기 위하여 우리가 훼손시킨 사회 공동체의 다양성과 양극화 문제를 치유해야 합니다. 또한 공용으로 가기 위하여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성을 넘어 구성원의 성장에 대한 고통을 인지하고 경영의 주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공존, 공생, 공영이 ESG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SG의 성공 여부는 G인 거버넌스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민주화되지 못한 지배구조, 경영자만이 주인인 회사가 자연과 공동체, 구성원을 치유하고 나선다면 그들의 사역을 위한 연기와 워싱으로 끝날 것입니다. 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한 회사가 ESG에 도전할 경우 방향을 잃고 착한 코스프레에 빠져 엄청난 비용만 낭비하고 ESG가 기회가 아니라 위기가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ESG의 공존, 공생, 공영 중 그 중에 제일은 공영인 G, 거버넌스입니다. 우리 회사는 ESG 경영을 요구받은 적도 없고 ESG 경영을 하겠다고 컨설팅을 받거나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 어느 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보낸 전문 컨설턴트가 우리 회사를 방문해서 평가한 후 ESG 우수 중소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어쩌다
ESG 우수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가 당일 컨설턴트가 목적 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적당히 놀란 것 같습니다. 목적 중심 경영은 ESG 경영의 상위 개념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운영 규범을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순풍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꾸로 고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유니레버의 폴 폴만과 파타고니아의 이본 시나드와 같은 극소수의 목적중심 경영 개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들의 계몽된 목소리는 힘을 얻어서 이해관계자들이 목적중심 경영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목적중심 경영기업 15개 업체를 소개하려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가 항공사로 시작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항공사로 하늘을 나는 자유천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렴한 항공여행을 통해 사람들을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과 연결하는 것이라는 목적과 전사의 정신, 하인의 마음, 재미있는 서비스, 안전과 신뢰성, 종업원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가치관과 목적중심 경영의 거버넌스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세계 항공업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종업원 인게이지먼트가 98%에 달하는 경이로운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서 옷을 만드는 파타고니아는 모든 일에서 그 목적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자칭 타칭 열린 기업으로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파타고니아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100대 브랜드 평판 목록에서 1위, 컨슈머 리포트 아웃도어 의류회사 중 1위 기업입니다.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의 리더로 우뚝 선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재정적 성공을 넘어 동시에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목적중심 경영기업의 위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13개 회사, 베렌제리스, 자포스, 유니레버, 올버즈, 마이크로소프트, 와비퍼커, 세븐제네레이션, 스타벅스, 초바니, 징거맨스, 아짐 프렘지 재단 등 사례를 직접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회사들의 목적과 목적의 눈으로 바라본 비전, 그리고 거버넌스, 평판, 조직 문화, 채용 방식 등이 그들만의 고유한 목적과 철학으로 어떠한 목적 성과를 낳았는지는 본 도서를 통하여 경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표적인 목적 경영 기업이 있습니다. 방시혁 대표가 이끄는 빅히트 뮤직입니다. 회자되는 말로 세계 3대 음악의 거장이 있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베토벤이 있었고 20세기에는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가 있었고 21세기에는 대한민국의 BTS가 있다고 합니다. 방시혁 대표는 달랐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창업할 때부터 분명한 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Music and Artist for Healing, 음악과 아티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다는 목적적 스토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기업을 창출해냈습니다. 대한민국에 목적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딱히 목적 중심 경영 기업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0여 년 전부터 조용한 혁명,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인프라 부품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K자동차 강국이 되는데 기여한다는 목적과 모든 업무의 의사결정권자는 목적이다. 타 부서의 업무 협업은 내 부서 일을 우선한다. 인게이지먼트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학습 놀이터를 제공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고객에게 목적과 가치를 담은 제품만을 자부심을 가지고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K자동차 강국으로 가는 길에 묵묵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경영학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인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인이기도 합니다. 목적 경영학교의 존재 이유인 대한민국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그들만의 고유하고 진정성 있는 목적을 찾아 구성원과 협업을 통하여 100년 기업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목적 경영의 학습과 평가를 돕는 플랫폼을 제공한답니다. 목적 경영학교는 10주 과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조직개발경영학회에 속한 비영리단체로 수강료는 100% 무료입니다. 1년에 3월과 9월에 입학생을 모집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하이브리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50여 명의 졸업자를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6주 차의 오프라인 8시간 과정으로 목적 찾기 여행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목적경영학교 졸업생들의 목적선언문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본 도서 사장님 왜 사업을 하십니까?를 통하여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도서는 세계는 물론 국내 최초의 북봇이 가능한 책으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책 속의 QR코드를 촬영한 후 궁금한 내용을 북봇에게 질문하면 체계적이고 풍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중소기업 목적경영 디자이너 한영수였습니다.